네, 투자의 눈 투는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매번 연휴 후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그러네요. 네, 그렇죠. 오늘도 그때 매번 올 때마다 자리도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네. 앉아 있네요, 제가. 네, 네. 오늘은 앉아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저희 오늘 시장 좋지만 좀 재미없다는 의견이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오늘도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원하지 않습니다. 예. 네, 진지하게 네.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의 눈 투는 오늘 첫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전 닉스 급등입니다. 오늘 8만 전자, 18만 닉스 오랜만에 마주하게 됐는데요. 네. 왜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가냐? 자료를 보면서 한번 미국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스트에서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동안 올해 들어서 35% 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앞으로 1년 동안 31%가량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본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PC용 디램 가격 추이를 보면 지금 16개월 만에 2달러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디램 가격도 상승하고 디램 수요도 증가하니 앞으로 긍정적인 추세가 전개될 것이고 향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 전례 없는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제시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마이크론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잖아요. 네.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 앞으로 상승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위입니다. 예, 그 2위는 하이닉스, 오, 1위는 삼성전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점유율이요.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디램 보게 시장 되면. 점유율. 예. 그런데 마이크론이 30% 올라갔으면 네. 저희도 질러야죠. 네. 삼성전자 30% 올라가게 되면 8324. 네.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네. 가야 되겠죠. 음. 네. 그런 느낌으로 저희 시장도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많이 또 느껴봐야 될 거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으면 네. 주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네, 어. 미국 시장 나스닥에 가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겠죠. 네.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많이 받고 그 다음 자리를 노려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은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지금 관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장은 저항은 좀 있겠죠. 네. 7.9점대. 근데 네. 거기서 아마 레벨로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의 레벨이 1분기보다 2분기보다 3분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걸 좀 당겨온다. 여전히 다시 신고가를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인데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막 매매하면서 저희가 치고받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 보게 되면 거의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18만 원대 안착하기 시작하고 고점이 한 10,000원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고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전 고점까지는 여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지금 입장에서는 둘 다 네. 그냥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재미는 없지만 네. 나중에 조금만 기다리면 돈을 위해서는 가지고 계시는 게 더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당장의 주가 상승의 재미를 볼 수는 없겠지만 쭉 중장기적으로 내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네요. 그러면 반도체 강세 속에 리노공업이 2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생수에서도 리노공업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장중 30만 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개화한다라는 군 뉴스도 있고요. 그래서 리노공업의 불기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네. 여기까지 잘 올라왔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리노공업이 하는 일이 지금 트렌드에 딱 맞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HBM은 이제 너도 하고 나도 세 개 회사들이 다 합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HBM3를 지나서 HBM3 2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얼만큼 잘 수율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불량품 없이 네. 잘 이끌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럼 검사 반도체 기판부터 패키지, 웨이퍼 패키지까지 다 검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검사가 좀 더 딥하게 들어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검사할 때 들어가는 프로브 그리고 소켓 이런 거는 앞으로 쓸 일이 많겠죠. 네. 그걸 하는 회사가 리노공업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HBM 쪽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리노공업이 레벨업은 추가로 더 가능하겠죠. 네. 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다음 자리로 들어가는데 대형주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에 빡빡 올라가는 게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31만 원대 부근은 좀 저항권으로 좀 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 조금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행복한 쉼이라고 봐야 되겠죠. 30만 원대 이상에서는 약간 비중 줄였다가 다시 조정권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늘려가는 이런 전략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점에서 계속 담아갈 만한 괜찮은 종목이다. 예스. 예스. 알겠습니다. 그렇게 리노공업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반도체도 증착 장비 관련 기업이죠. 유진테크도 오늘 사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향 모멘텀 맞는 소부장 종목 중 하나인데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 이 유진테크에도 기대가 될까요? 네, 당연히 될 것 같은데 네.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어떤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좀 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특허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기관들은 우르르 팔더니 지금은 또 저점 매도 고점 매수하고 있네요. 네, 주식 참 잘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쪽에서 윤테크가 보여줄 수 있는 또 특히 전공정 장비 쪽에서의 흐름들과 그리고 네. 또 랜드 관련된 쪽에서 수혜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그런 네. 일이기 때문에 전공정 쪽에 들어가는 방막 쪽 그리고 그와 같이 연결되는 또 전구체의 전구체 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쪽 이런 쪽으로 장비 흐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네. 하지만 실적은 당장 같이 따라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늦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회복되면서 나오는 과정들을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일단 따라갈 종목은 아닙니다. 잠깐 주춤했었을 때 네. 그때 들어갔다가 다시 또 상승폭이 크다 그러면 또 잠깐 줄였다가 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에서도 어쨌든 투자자분들이 투자한 이유가 유진테크가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저희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약에 6만 원대 이상으로 빠르게 들어간다. 일단 비중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오히려 다시 한번 이번에 나왔던 갭 흐름들을 약간 좀 확인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땐 5만 5천 원대 밑에서 5만 5천 원 예. 밑에서. 그 정도쯤에서 사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유진테크, 리노공업. 근데 어떤 종목을 반도체 섹터에서 노려볼 수 있을까요? 지금 타이밍에. 기억하십니까? 어떤 거? 저희 맨 처음에 저희 코너 시작할 때 관심주가 리노공업이었었네요. 네. 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안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피해라. 제가 다음에 네. 꼭 챙길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2탄이 있어야 되겠죠? 네. 2탄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한때 또 28만 원대까지 갔다가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할 일도 HBM 시대와 함께 AI가 이제 탑재된 여러 가지 칩과 함께 나왔을 때는 할 일이 무지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레이저를 활용한 여러 가지 장비들, 어닐링 쪽이라든가 뭐 스텔스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그루빙 그리고 또 다이싱 이런 쪽까지 모두 다 연결될 수 있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한미반도체가 이제 독보적인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들이 강하게 갔었죠. 네.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레벨업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대형 반도체 장비 회사를 볼 때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너무 비싸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이 과거에 갑과 을의 관계 쪽에서 약간 을의 관계에 위치하다 보니까 네. 밸류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반도체가 그를 이제 끌어내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를 따라갈 만한 리노공업이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런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어떤 밸류 메리트가 좀 있다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오테크닉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한다면 어떻게 제시해 주실 건가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1차로는 직전 고점대 부근을 28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넘어가게 되면은 약간 30만 원을 향해서 가는 한 29만 5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은 22만 5천 원대. 최근에 나왔던 박스권 하단부 쪽이 이탈하는 가격대 정도를 네. 보시면서 패턴은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계속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의 후속주로 오늘 들고 와주셨습니다. 28만 원 1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투자의 눈2는 오늘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호재 체크입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잘 간 이유 크게 보면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갑자기 연휴 동안에 제기가 됐다는 것.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제 미중 갈등 수혜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실적 발표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셀트리온 먼저 좀 자료 화면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실적이 전년보다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1조 5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 정도 증가할 걸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모멘텀들을 주목해봐야 하나라고 하면 2024년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라고 해서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진펜트라 이렇게 세 가지 제품군을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만 보면 사실 앞으로 호재가 있을 것만 같아요. 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해야죠. 실적만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힘을 더 내야 될 네.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셀트리온을 보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그래도 대표 주자급으로 알려진 회사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크로 지표가 또 좀 안정될수록 특히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될수록 이런 성장주 개념들의 종목들은 다시 힘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저희가 환호할 만큼 빠르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4.5대 레벨에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내려서 한 4.3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마 지금 가격대 아닐 겁니다. 어. 저희가 알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도 그걸 다 눈치 보면서 레벨업을 막 시도하려고 하는 상황들인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그냥 AI가 필두로 끌고 가는 이런 뭐 전력기기나 아니면 반도체 쪽으로 다시 몰리는 과정들이죠. 하지만 여기까지 여파가 커질 수 있도록 네. 지금 매크로 지표가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제한적이다.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겠죠. 어. 그런 쪽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기 램시마 SC와 관련된 쪽에 네. 모멘텀 보통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처음 유럽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처방전을 봤더니 뭐 3배 이상 증가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겠죠. 게다가 주주가치 제고. 특히 셀트리온 그룹들 쭉 있던 거 다 합병시켰습니다. 네. 흡수 합병시켜서 하나만 나오는 상황들이고 셀트리온 제약 남았죠. 네. 이런 식으로 합병시키고 그러면 분할 상장되는 게 부담이지 이걸 흡수 합병시킨다. 이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주주 가치도 잘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판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도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매크로도 도와주고 있지만 아직 크게 지표가 변화는 없으니 네, 계속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라고 있잖아요. 네. 세계 최대 미국 바이오 행사인 6월 예정인 바이오 USA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큰 호재일 줄 알았는데 주가 변동은 크지 않더라고요. 네.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고 경쟁자로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 또 생산 공장이 3개나 있고 그렇죠. 미국에서 이렇게 팽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네. 좀 밀려나게 되면 우시바이오로직스 매출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를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수혜죠. 그런데 우리 앵커님이 화나신 줄 알았습니다. 자꾸 우시 그래가지고 예, 보통은 우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된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호재죠. 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이 호재이기 때문에 네. 이걸 사자. 네. 라고 잘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무거운 종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같은 호재라고 하게 되면 이어가는 뭐 CMO, CDMO 입장 쪽에서 ST팜이나 바이넥스를 더 많이 보겠죠. 네. 오늘 두 종목이 ST팜은 기조적으로 강세, 바이넥스는 오늘 갑자기 또 강세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그렇게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송도의 5공장까지 들어서다 보니까 일단 계속 공장 하나를 늘려갈 때마다 네.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공장 조정 비용이라고 그러죠. 네. 시험 가동하고 인력 다시 뽑고 하다 보면 당장 매출은 나오지 않는데 인력이 더 추가된다. 실적은 약간 위축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관점에서 앞으로 성장은 맞겠지만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1, 2분기 정도는 약간 좀 주춤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아마 그거를 염두하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어떤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분기 실적 좀 체크하자 이런 네. 입장으로 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매수하는 입장은 괜찮은가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지금은 솔직히 다른 거, 네, 예, 다른 좀, 거. 예, 다른 거.
예, 우시 말고 다른 거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관심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또 ST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4월 들어 상승 추세인데 사실 HLB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이 ST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오늘은 네. 부담입니다. 오늘은 부담. 예, 직전 고점대까지 들어오고 또 약간 저항대에서 이렇게 목에 좀 차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탄력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같은 호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세분화돼서 나올 수 있는 호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주가의 반응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ST팜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세포치료제 네. 관련된 쪽에 원료 물질들을 생산하고 그에 따라서 CMO, CDMO가 나가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서는 또 기대감이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는 특화된 부분 쪽에서 오히려 성과를 이끌어 간다라고 봤었을 때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쪽이겠죠. 따라서 지금은 이 가격대에서 쫓아가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약간 한 96,000원대 정도까지 들어왔었을 때 그 네. 정도 부분에서 다시 눌림목 공략하시게 되면 딱 좋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가려운 곳을 긁어주셨네요. 가격 전략까지. 예, ST팜. 예, 그런 거 잘합니다. 아. 네, 예, 예.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비교해서 알려드렸던 HLB나 알테오젠 같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HLB만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을 못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아실 거고요. 예. HLB 같은 경우도 이제 5월 다음 주 정도쯤 가게 되면 혹시나 좀 빠르게 되면 FDA에서 승인 관련된 신약 네. 승인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보통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계속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폭이 커지겠죠. 네. 그런 걸 안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강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변동성 터질 수 있다라고 염두를 하시면서 비중은 좀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먼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먼저 빠르게 올라간다. 그 비중을 살짝 줄여서 그 변동성을 관리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올라갈 때는 비중을 좀 줄여서 손해 보는 거에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하신 건가요? 손해는 아니시겠죠. 지금 네. 벌써 끌고 오셨던 분은 대부분 수익권이실 네. 텐데 네. 그런 쪽에서 비중을 관리하시면은 약간 좀 또 현금 갖고 있게 되면 네. 빠지면 사지 뭐 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비중 쪽으로 가져가자.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관리 잘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관심 종목 아까 언급하셨지만 네. 알테오젠 들고 오신 건가요? 네, 어떻게 하셨죠? 어, 네, 아주 정확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알테오젠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국내에서 이 정도만큼 성과는 회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앞으로의 기대감은 높은데 지금은 거의 횡보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조만간 나올 또 머크사와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또 임상 3상 실험 결과라든가 그에 따른 또 추가적인 머크의 실적 흐름들이 끌고 가는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모멘텀만 주어지게 되면 바로 턴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머크의 키트루다 SC죠. 이쪽과는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머크 입장 쪽에서는 키트루다를 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매출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제네릭 쪽으로 들어가서 바이오 시밀레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네 위치 다 놓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C를 개발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상황 쪽에서 이 알테오젠과 손잡았다. 성과 나온다. 당연히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 점에 대한 그림의 윤곽만 한 개씩 나올 정도가 되면은 주가는 레벨업을 계속 시도한다라는 네. 쪽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기다리셨다가 좀 알맞은 가격 들어온다. 그러면 사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17만 원 한 초반대나 17만 원 중반대 정도쯤 들어온다 그러면 또 매수해 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직전 고점대가 22만 원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예의죠. 전고점에 대한 예의 정도로 22만 원대 1차 목표가로 보고 있고요. 조정가는 조금 16만 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제시해 주시면서 22만 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는 알테오젠 두 가지 매수해 놓은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연휴 후 강세장에서 투자해 놓은 오늘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